우리 돈이 되는 영어는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투자 말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사점 하나 드릴게요. 네. 안드로이드를 깔잖아요. 네. 그럼 우리 모두 구글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죠. 어.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구글 OS니까. 거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로 떼돈을 벌고 있어요. 와. 네. 몰랐던 거예요. 네, 영어와 경제를 한 번에 잡는 영어가 뭐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서원이고요. 부장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부장입니다. 이번엔 선수 쳤어요. 예. 오늘 명대리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리님. 진짜 신기한 게 한 3개월 정도 방송하면 어느 정도 합이 맞는데 여태까지 인스타에서 버벅 때는 그런 콤비는 제가 사실 쉽지 부족해서 않거든요. 그래요, 제가. 아니야. 우리 다 뭐 부족한데요. 뭐. 부족한 방송, 항상 모자란 방송, 서로 보듬어 주는 거죠. 보듬어 주는 방송. 서로 네. 보듬어 주는 네. 인턴은 소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 이거는 네. 스스로. 스스로. 이런 보듬어주는 방송인 덕분에 인턴임에도 별로 불안하진 않습니다. 산이산이 곽수산입니다. 산이산이 너무 따뜻해요 마음이. 우리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요. 오늘 기업 실적 두 번째 얘기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지난 화가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부장님. 그런가요? 네. 저 사실 그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서 되게 어떤 아쉬웠는데 거요? 그걸로 화두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네. 많은 분들 우리의 3% 애청자들이 돈이 되는 영어도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가요? 투자는 크게 두 가지 군집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지난번에 배웠던 flow, 쟁기질하는 거. 네네네. 즉 농사꾼 같은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샷, 사냥꾼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와 사냥.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샀다, 네. 네이버 샀다. 음. 대부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농사 짓는 거. 농사예요. 배당도 받고 꾸준히 올라갈 거 뻔하고 장기로. 10년 뒀는데 삼성전자 지금까지 어느 구간으로 5년 어느 구간으로 10년 잘랐는데 떨어진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겠다.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적인 부호도 보면 반은 농사꾼들이야. 하나하나 개발하고 하나하나 투자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샷. 그러니까 한 방에 빵 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우리 1등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은 사냥꾼 같은 거. 아. 지금 물 들어왔어. 바로 질러. 지금 공장 증설해. 뭐해. 이렇게 하는 와.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인턴 본인 어느 스타일이에요? 저는 벌써부터 경운기 끌 생각에 설렙니다. 완벽한 농사꾼이에요. 소 아니고 기계 맞나요? 피부 톤부터가 벌써 농사. 벌써 농사 짓다 왔어. 네, 저는 지금 벌써부터 막 흙냄새 맡고 싶어 안달이 나 있어요. 완벽한 농경 사회. 우리 아, 신사원은 어떻게 되세요? 부장님 아시잖아요. 저는 농사꾼인 거. 전형적인 농사꾼. 맞아. 아까 물어보니까 주식 투자하고 아예 그냥 안 본대요. 안 봐요. 대단한 요즘 분이에요. 특히 안 봐요. 네. 너무 좋은 바닷속이라. 습관입니다. 저는 이제 사냥꾼이죠. 알죠. 급등주 테마 야수의 심장. 네. 어. 잡주 이런 거. 잡주 사냥꾼. 명민준 대리님이 항상 추천하는 회사는 처음 들어. 이름도 생소. 그리고 가끔 전화드리면은 거의 말 위에 타 있는 것처럼 바빠요. 막 추격하고 있어. 잠깐. 이리야. 달리는 말 위를 항상 찾고 네. 있어요.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프죠. 닫혀 있습니다. 어디가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부장님은요? 저요? 네. 저는 어떤 스타일인 거예요? 농사 짓다가 저녁에 사냥 나가는 스타일. 맞죠? 아침에 농사 짓고 저녁에 사냥 나가는. 빙고. 사냥꾼, 농사꾼 둘 다 되네. 부업하는 스타일. 부업하는 투자. 스타일, 투자 투자 스타일. 그렇네. 알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파악해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 실적을 또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영어로 원문을 보면서 기업 실적을 딱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도 요게 하루 지나서 나가는 게 저는 녹화 방송이죠, 저희가. 네. 맞아요. 오늘 거 따끈따끈한 거 가져왔는데 이거 편집하고 내일 나가요. 아, 너무 안타깝네.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래도 영어 표현을 중점으로 저희가 좀 요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네. 알파벳.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그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돼요. 이번 주에 네.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발표가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둘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허.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을 내놨는데 전문가들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이게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는 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 보합 좀 선방을 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시간에서 5%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본장에서 3%, 2%인가 3% 빠지고 그다음에 장중에 5% 또 빠지고 오. 그래가지고 컸네. 하루 만에 뭐 마이너스 8% 왔다 갔다 막 해가지고 오. 구글은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렇네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델타와 골드만처럼 오늘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두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구글의 분기 보고서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나 이제 심플하게 쫙 이렇게 돼 있죠. Alphabet announces first quarter 2022 results. 2022년 첫 번째 분기 보고서 알파벳이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걸 보면은 2021년도랑 2022년도랑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구글 서치 앤 아더. 그러니까 구글 우리 그 들어가면 google.com 하면 검색 엔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 이제 구글 검색으로 번 돈, 유튜브 광고, 구글 네트워크, 구글 광고 등등으로 해서 번 돈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구글 또 뒤늦게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여기서도 그쵸. 이제 번 돈이 나와 있고 OtherBet 요거는 이제 구글이 다른 투자한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어발처럼 쫙쫙쫙 벌려놨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돈들 해가지고 680억 달러를 돈을 벌었다. 매출이 작년 2021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어요. 네. 553억 달러에 비하면 680억 달러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 넷플릭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볼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냐? 네. 성장성. 성장성. 이래. 성장 속도. 음. 성장 속도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34%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 네, 둔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둔화돼서 요게 성장 속도가 늦춰졌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예상치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성장해야 돼 라고 해서 컨센서스라는 걸 내놓습니다. 기대치. 네. 그거에 못 미쳤다 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빠졌다.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 CEO하고 CFO 재무 책임자가 한마디씩 또 했을 거예요. 네.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First quarter 1Q 하면은 1분기입니다. 네. First quarter so strong growth 아주 스트롱한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In search and cloud, 클라우드랑 검색 분야에서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In particular, which are both helping people and businesses. 이 것들은 이 검색과 클라우드는 사람들과 사업체들을 도와주고 있다. As the digital transformation continues.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 계속되면서 사람과 사업체들을 기업체들을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We'll keep investing.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In great products and services. 좋은 상품과 서비스에 계속된 투자를 할 것이고 creating opportunities for partners and local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하나마나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로컬 커뮤니티와 세계에 좋은 기회들을 창출할 것이다. 할 말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마나 한 얘기를 뻔한 얘기를 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CFO는 조금 그래도 알맹이가 있는 아,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어요. 네. 뭔가요? We are pleased with first quarter revenue growth of 23% year over year. 우리는 1분기 매출 성장에 매우 행복하다. 23% 1년 동안 성장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에는 34% 성장했는데 많이 둔화가 됐죠. 23%면. 근데도 해피하다는 거예요. We continue to make considered investments in CAPEX, R&D. 우리는 계속해서 심도 깊은 그런 투자들을 할 것이다. 어디에? CAPEX, 자본 지출과 R&D 쪽에 투자를 계속 할 것이다. And talent to support long-term value creation for all stakeholders. 우리는 우리 주주들의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포트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클라우드 쪽에서 그래도 44% 성장을 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라우드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까, 부장님? 예,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요즘 IT 인력들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취업을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뭐 애들 대화 수준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취업난에 지금 21세기 대화가 만나 수준이 돼요. 컴퓨터 공학과나 산업공학과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네이버가 나을까? 카카오가 나을까? 이런 느낌. 어디서 검색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집에서 가까워서 카카오나 다니려고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제 수업 듣는 상경 계열 뭐 이런 애들은 고시원학원을 가야 되나 자격증을 따야 되나 막 걱정이 많아.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구 써야 되나? 내 아버지 써야 되나? 막 그런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전통적인 비디지털 분야의 회사들도 코로나19 이후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뽑아도 되는 IT 인력들 대거 뽑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IT 인력은 예전에 IT 관련한 회사에만 취업이 됐었는데 전혀 비-IT 회사인 조선회사, 건설회사 막 이런 데 취업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도. 품귀 현상이 생긴 거야. 그러니 몸값이 뛰는 거죠. 그럼 그 IT 애만 뽑아서 책상 앞에 앉혀놓겠어요? 걔한테 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우리 클라우드 서버 사왔어. 사내 인트라망 구축해봐. 다 그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 수요나 관리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기, 소프트웨어 다 어디에서 사온다? MS, 구글. 그러니 클라우드는 급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다 예측을 했는데 뭐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MS가 좀 더 잘 팔았나 보죠.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구글 쪽에서 매출이 많이 줄은 게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서비스를 거의 대부분 중단을 하면서 유럽 부분의 매출이 19% 성장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유럽 쪽에서 33% 성장했어요. 매출이. 근데 19%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이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튜브 광고 아까 그 세부 사항에 보셨잖아요. 유튜브 광고도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 때는 집에만 있잖아요. 광고를 많이 봤구나.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밖에 안 그렇죠. 보죠.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풀리고 나서 밖에 나가고 유튜브 광고도 줄고 그러면서 유튜브 광고가 좀 성장성이 둔화가 됐다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틱톡 있잖아요. 틱톡 사용자가 많이 늘면서 늘었죠. 유튜브 사용자가 좀 줄어들어. 그럴 수 그러면서 있겠네요. 틱톡 광고 매출이 늘면서 유튜브는 자연스럽게 그 마켓 쉐어를 좀 뺏기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MBC에서도 가끔 출장 가잖아요, 네. 부장님. MBC 출장 가면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 풀리면서 시청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녁에 시간 TV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거와 좀 연관돼서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 대화 나누고 나가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인턴 어때요? 대단한데요?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정사원 될 수 있어요? 한 3년 뒤에? 3년이나요? 저희 시험이 피디님 얘기할 거 있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다 썼어요 지금 소스. 저런 유치한 연기 때문에 정말 영문영화과도 아니고 나 진짜 전화 온 줄 알았잖아. 뭐야? 뭐지? 자, 그래서 구글의 이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요 영어 표현 짧게만 배워보고 갈게요. 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죠.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요거 영어 발음으로 좀 굴리고 싶으시면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이 케이펙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케이펙스. 자본 지출. 그러니까 뭐 자본적 지출. 자본적으로 어디 투자해가지고 이제 지출하는 거를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capital expenditure를 줄여서 쓴 거예요. capital expenditure. 그래서 자본적 지출 capex라고 하고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를 많이 뜻합니다. 요거는 이제 분기 보고서
기업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stak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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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써는 스테이크 아닙니다. 네. stakeholder 하면은 주주, 이해관계자. 우리 수산이는 뭐 발음하거나 영어할 때마다 몸에 경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영어를 써 할 때. 자꾸. stakeholder 이렇게 하는 온몸으로 말을 하시네요. 온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말해요. 네, 몸으로 말해요. 그래서 stakeholder. Stakeholder. 자, 요렇게까지 분기 보고서 구글 거를 알아봤고,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짧게 한번 볼게요. 이쪽은 네. 뭐 잘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깊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웹페이지 가면은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1분기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였고, 여기서 따져보면은 revenue, 매출, 매출, operating income, 영업이익, net income, 순이익 순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매출 쭉쭉쭉쭉쭉쭉 나와 있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성.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18% 성장. 그 다음에 운영 영업이익은 19% 성장, 그리고 순이익은 8%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20%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8%면은 이거 나름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여기도 역시나 클라우드가 좋았어요. 아까 구글의 클라우드 44% 성장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32% 성장하면서 전문가는 26% 정도 성장할 것이다. 클라우드 쪽이 이랬는데 32%딱 나오면서 요것도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윈도우 매출이 그 비대면 때 그 컴퓨터가 많이 팔렸잖아요. 같이 노트북, 늘었구나. 컴퓨터. 그때 이제 늘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풀리면서 PC들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예. 오히려 둔화가 됐어요. 네. 6%인지 어쨌든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역시 윈도우도 안 팔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윈도우 매출이 이제 11% 늘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돈이 되는 영어는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음. 우리가 표면적인 투자 말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사점 하나 드릴게요. 네. 안드로이드를 깔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모두 구글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죠. 어.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구글 OS니까. 거니까. 네. 그렇죠?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안드로이드로 떼돈을 벌고 있어요. 와, 네. 몰랐던 거예요. 안드로이드를 하나 깔 때마다 그 안드로이드 안에 있는 특정 그 모듈이 MS의 원천 기술을 하나 써야 돼요. 특허를. 그래서 이게 5불 정도가 MS로 무조건 입금이 돼야 돼요. 와. 5불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러면 MS는 이 5불 벌 때 코스트가 있나요? 와. 없어요. 앉아서 돈 받는 거. 네. 전 세계에 그거 깔릴 때마다 그냥 5불씩 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MS의 무서움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MS는 후발주자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빨리 캐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드라는 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어느 회사 클라우드를 쓰면 교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걸 락인 그렇죠.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잠겨버리는 거야. 시스템 못 바꾸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윈도우는 그 윈도우라는 그 관리단의 어떤 그거를 너무 쾌적하게 제공해 주다 보니까 이걸 한번 써본 사람들 아니면 신규 구축하려는 사람들 다 이쪽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는 기질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구글은 유럽의 매출이 많았던 게 선두주자였으니까 유럽에서는 이미 다 클라우드 작업이 들어갔을 거 네네네. 아니에요. 맞아. 그것 때문에 매출이 있다가 이번에 사단이 나서 그게 빠진 거고. 네. 근데 아세안이나 새로운 이머징 마켓은 전부 MS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도 답변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기업 실적 발표를 알아봤는데요. 우리 댓글에 혹은 실시간 댓글에 또 다른 기업들 어떤 기업 궁금한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명대리님이 그날 바로바로 해서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인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돈이 되는 영어도 사랑해주세요. See you next time.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